남자왕의 사건 저장소.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오프닝. 1999년 11월 5일 제주도 아침 6시 48분 제주 우체국 물류센터 앞 주민 양씨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 차 안에서 한 남자가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였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 검사 출신, 서울지검, 부산지검을 거쳐 1992년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개업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차량 내부와 도로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승용은 공격받은 후 스스로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것입니다.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팔과 가슴 부위에 예리한 흉기로 피습당한 흔적. 흉골을 관통한 흉기가 심장을 공격했습니다. 사인, 심장 관통. 살인이었습니다. 제1장 미스터리.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적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흉기로 피습당한 부위로 봤을 때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승용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찾아낸 이야기는 훈훈한 미담뿐이었습니다.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 피가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도 없었고 족적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 흉기였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비슷한 칼이 시중에는 없었습니다. 특수한 흉기, 맞춤 제작된 살인 도구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현상금을 걸고 전국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반상회까지 열어가며 사건 해결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수사본부마저 해체되고 2014년 11월 4일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15년간의 수사,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2장 20년 후의 제보. 2016년 이승용의 아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작진은 취재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사건, 자료를 찾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제작진은 결국 취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11월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승용의 사망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이동원 PD가 제보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보자 김씨,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승용을 혼만 내주라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서 이승용이 사망했습니다. 제작진은 캄보디아로 가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주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두목 백 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승용을 죽이지는 말고 위협만 하고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출신 친구를 불렀는데 별명이 갈매기였습니다. 일을 부탁한 지 하루가 지나고 갈매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갈매기를 만나러 갔는데 갈매기의 행색이 엉망이었습니다. 옷이 늘어지고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승용이 너무 심하게 저항해서 상체를 공격했고 이승용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갈매기는 제주도를 떠나 은신했고 공소시효 만료 2개월 전 죄책감에 자살했습니다. 저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은 질문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갈아서 얇고 좁게 변한 형태의 과도였습니다. 제작진은 검증에 나섰습니다. 홍석현 명인에게
김 씨가 설명한 형태의 흉기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인공 흉골 제작 연구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40대 남성의 흉골과 거의 비슷한 강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했는데 다른 칼들은 흉골을 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설명한 형태로 제작한 흉기는 한 번의 가격에 흉골을 관통했고 힘을 실어 누르자 깊게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증언이 입증되었고 그는 연관된 사람이 맞았습니다. 제3장 정치적 연결고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승용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제주지사 선거, 이승용은 신구범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우군민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우군민 선거 캠프의 손정협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우군민에게 7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승용은 그 증거를 직접 넘겨받았습니다. 손정협이 찾아와 금품 살포 관련 장부와 영수증을 모두 제공했고 검찰과 사전 조율을 마쳤습니다. 손정협을 데리고 검찰에 출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 손정협이 잠적했습니다. 위독한 할머니의 간청으로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군민 선거 캠프에는 항상 유탁파 조직원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지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제작진이 우군민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선거 캠프 관계자 중 유탁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양심 선언을 한 손정협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제4장 김 씨의 모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 씨의 진술에 의심을 품고 현재 유탁파 두목을 만났습니다. 과거 두목 백 씨는 그렇게 잔혹한 살인을 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는 투자 실패로 괴로워하다 자살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마약과 도박에 중독되어 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이승용이 심하게 저항해서 상체를 공격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흉골을 관통할 정도의 치명상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입힐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더 큰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두목 백 씨가 식당에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1994년에 구속되어 이승용 사후에 출소했습니다. 김 씨가 말한 식당 만남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김 씨가 뒤늦게 제보한 이유는 진짜 교사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소시효 만료 후 언론을 통해 침묵의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제5장 새로운 용의자. 방송이 나간 후 김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와 식당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희찬 전 형사는 김 씨에 대해 의리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취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인물이 부상했습니다. 한경곤. 그린관광호텔 인수자. 법원이 이승용을 그린관광호텔의 임시대표로 선임했었고 그 호텔을 한경곤이 인수한 것입니다. 한경곤은 제주에 인맥이 없어 김 씨가 이를 봐주었습니다. 이승용을 살해한 이유는 산타마리아 나이트클럽을 차지하려는 목적 같습니다. 산타마리아를 김 씨에게 준 사람이 바로 한경곤입니다. 주변인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고 또 전직 유탁파 조직원도 말하길 동기 8명이 항상 모든 일을 의논했는데 이 사건은 아무도 모릅니다. 살인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작진이 김 씨에게 한경곤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경곤과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증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6장 진실의 윤곽.
사건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제주지사 선거, 우군민 캠프와 유탁파의 연결, 부정선거 의혹, 손정협의 양심선언. 이승용이 증거 서류를 확보하고 검찰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한경고는 이승용이 임시대표로 있던 그린관광 호텔을 탐냈습니다. 110억 원짜리 호텔이 결국 4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한경곤 측근들에게 이승용의 제거는 두 세력 모두에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탁파 김씨가 실행자로 나섰습니다. 갈매기를 범인으로 내세운 것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살인 후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한경고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우군민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제7장 재판. 2020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021년 8월 20일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김 씨가 추방되었고 제주공항으로 압송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2년 만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심 판결.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협박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2022년 8월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공모했다. 살인 공동정범, 유죄, 징역 12년. 하지만 김 씨는 상고했습니다. 2023년 1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023년 7월 파기환송심. 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상고를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씨가 말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과장해 말하다 재판까지 받게 됐다.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1999년 11월 5일의 살인. 법정에서는 끝내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에필로그. 1999년 11월 5일 제주 우체국 앞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승용 44세 변호사.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 그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배후 세력도 밝히지 못한 채 끝내 미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